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서 동시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 돈놀이 스탑 오사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의 현황 속에서 간에 어려움은 없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놀이 스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 물가 비상, 세 번째로는 에너지 보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 수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고 그 수혜 종목들이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두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집안이 무너지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폐기물들을 치워야 되는 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해진 집안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토목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또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겠죠. 도로 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이 하겠죠. 바로 그런 종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수혜주 인선 EN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을 해서 16%의 급등 상황 속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그럼 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갭상승하면서 부딪혔던 자리가 바로 241선이라는 저항이었죠. 제가 241선 저항은 강한 저항이라고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중장기 이평선은 60일, 120일, 그리고 240일,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선, 이런 자리들이 다 이제 저항 라인이 될 텐데, 241선이라는 저항,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면서 밀린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하락으로 꺾였을까요? 그렇게 보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장대 음봉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왼편에 보이는 주가의 흐름 속에서의 매물대로 갈 수 있는 그 자리들을 돌파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기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코엔텍도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죠. 급등 출발을 하고 밀렸습니다. 9% 급등하고 12%까지 상승했다가 앞서 보였던 인센 ENT처럼 장대 음봉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241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엔텍은 그 전일,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고 이제 월요일 날 241선 위에 안착하면서 화요일 날 이제 급등의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 상단을 다 터치를 했죠.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를 할 수 있는 구름층 상단의 저항들을 다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렸다는 것. 이런 점에서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횡보의 형태는 보여줄 수 있겠는데, 점차 이제 조정의 흐름 속에서 좀 가격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 그러면 주봉에 보이는 왼편에 보이는 이 저항대, 매물 저항대 거의 10,000원대까지도 도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다음은 KGET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KGETS 이 종목도 폐기물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죠. 자, 이 종목도 역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있다가 갭상승하면서 5.8% 상승, 그리고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KG ETS가 이전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쌍방울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과 또 같이 경쟁을 하면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KG 그룹이. 그러면서 KG ETS가 앞서서는 급등을 했고 이제 조정을 크게 보인 다음에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거는 조정의 흐름보다는 그냥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의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위로 보이는 6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혜 복구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토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코리아 SE는 이 종목은 이제 건설 관련 종목인데 특히나 이런 수혜가 발생했을 때 수혜 복구 그리고 지질이 발생했을 때 지진 현장의 복구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급등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6% 급등하고 좀 밀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수혜와 관련된 수혜 복구 관련주, 폐기물 관련주들이 음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걸로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건설 정책에도 부합되고 또 폐기물 처리도 또 나서게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밀린다고 보기보다는 조정의 흐름 속에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코리아 SE도 올 장중에 6%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위로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항을 다 뚫고 나서 새롭게 저항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도 깨끗해 보이죠. 위로 저항이 없는 흐름. 그리고 2021년도에 갔던 고점인 2,700원대의 그런 전고점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도 보도록 했는데요. 이 홈센터 홀딩스. 이 종목은 이제 도로 복구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이죠. 아스팔트를 새로 깐다거나 도로 재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는 깨끗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의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는 눌림목 이후에 깨끗한 양봉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건설 정책에도 부합이 되면서 동시에 수혜 복구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 또 실적도 상당히 괜찮죠. 일봉상에서는 왼편의 구름층에서 밀렸습니다. 구름층이 저항을 맞고 여기서 밀렸죠. 그러나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도 차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이제 다스코라는 종목인데요. 이 다스코 이 종목도 이제 아스팔트 도로 재건 이런 도로 재건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급등이 나왔었죠. 6월달에 급등이 나왔던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양수 겸장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등극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건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로 재건과 관련해서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그리고 국내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바닥권에서 상승하면서 61선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그 위로 또 새로운 상승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농산물가 비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서 염려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물가죠. 밥상 물가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인데요. 이 밥상 물가가 비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과 관련해서도 계속 물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농산물의 피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농산물 관련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물가가 올랐을 때에 수혜주로 등극을 했다가 최근에 계속 빠졌었거든요. 빠졌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농산물이 이제 수혜를 입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의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산물 수혜 종목들도 좀 지금 빠르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남해화학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6%의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음으로 밀렸죠. 앞서 보여드렸던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다 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농산물 관련 종목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2, 3%의 그런 상승, 갭상승이 나왔다가 남해화학도 갭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4월 달에는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은 바로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농산물 특히나 농산물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급등했었는데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17,000원대부터 거의 반토막 나는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 상승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화학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익을 보시면 깜짝 놀랄만 한데요. 매출액이 작년도에 1조 4천억이고 영업이익이 205억인데 1분기만 영업이익이 479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900억에 불과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됐구나. 남해화학은 저평가 종목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로 보이는 중장기 이평선 60과 120과 241이 결집되어 있는 이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가가 오를 때마다 부각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경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경농은 좀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4.8%의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항대 부딪히는 흔적이 보이죠. 바로 이게 이제 60일선 저항인데요. 남해화학은 60일선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경농은 60일선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린 것이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밀렸지만은 기간 조정이 있는 후에, 횡보 이후에 그 위로 보이는 120과 241선 저항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농의 실적 역시도 좋습니다. 1분기만 영업이익이 422억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기록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2,200억에 불과합니다. 또 주식수도 1,95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주식수도 적당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양수 겸장으로서 국내의 농산물 물가 지수, 농산물 물가도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수혜도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죠. 포구는 수혜고 주가는 수혜입니다. 발음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라는 종목도 역시 경농과 차트가 비슷하죠. 오늘 갭상승하면서 3.7% 급등하면서 출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가 경농과 똑같습니다. 60일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이죠. 근데 중기 이평선인 61선은 그렇게 강한 저항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위에 보이는 120과 241선이 비교적 강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조비 역시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죠. 1분기만 영업이익이 96억 나왔습니다. 근데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51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일 때 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5월 달에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변동이 컸죠. 위로 상승 탄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바닥에서 좀 움직여가는, 바닥에서 점차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에 바로 위쪽으로 보이는 120과 241선 저항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분기만 96억인데요. 단순하게 2배만 나온다고 쳤을 때 올해 2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 1,000억에 머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실적을 믿고 조비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세 종목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라는 종목도 농산물 관련 종목이죠. 농협이라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농우바이오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1분기에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다 달성해버렸죠. 근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고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 1,600억은 좀 저평가되어 있죠. 바닥권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61선 저항대도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효성 OMB도 주식수가 적어요. 849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흐름을 보일 때는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나죠. 주식수가 적어서 주식을 핸들링할 때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면서 크게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수도 적은 데다가 실적도 괜찮고 그래도 농산물 관련주, 농작물 관련 종목인데 주식은 바닥권에서 한 2달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도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순간에 그런 매집이 이루어지면은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순간 급등이 나타났었죠. 이런 급등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급등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시고요. 어느 한 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급등할 때 그 한날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아 종묘입니다. 자, 아시아 종묘, 이름에 이제 종묘라고 나와 있듯이 종묘로서는 국내 거의 원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7월 말에 상승했다가 눌림목이 발생했죠. 자, 아시아 종묘는 구름층이라는 이 구름층 박스를 보십시오. 구름층 이 박스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61선을 타고 움직였죠. 하락을 할 때도 61선 타고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상승할 때는 121선까지도 곧장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주식수가 1,1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난 4월 달에 이 거래 패턴처럼 거래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종묘 지금은 바닥권에 있지만 순간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바라면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보호주의입니다. 각국에서 이제 에너지 보호 정책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호주가 LNG 수출을 제한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각국에서 이제 에너지 보호주의 정책을 펴니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입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호주 역시도 이제 걸어 잠그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LNG 가격도 국제적으로 오를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천연가스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LNG가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요즘은 뭐 폭염에 시달리고 폭우에 시달리지만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난방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 이 천연가스가 급등하게 되면 또 서민들로서는 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LNG, 특히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빨리 알아보고 또 기민하게 선취해야 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을 빠르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월요일 날 급등을 했고 오늘도 7% 급등을 했죠. 7% 급등을 하고 연이틀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윗꼬리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발생하는 지점이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대성에너지 2월 말에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윗꼬리. 이거는 위험신호. 그리고 5월 달에 윗꼬리 달리면서 긴 음봉을 만나서 조심스러운 관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점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바닥권에서 막 탈출한 그런 모습에서 달린 윗꼬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GSE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GSE도 지방에 천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 검정 실선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자, 3세판입니다. 세 번이나 121선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과연 121선이 계속해서 가로막는 저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못은 박으면 박을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법입니다. 저항은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저항의 그 자리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GSE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어제 크게 발생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눌렀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이 120선 저항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성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성산업 역시도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눌렸습니다. 121선을 돌파하고 눌렸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인위적인 눌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눌림 자리 이후에 N자인 패턴으로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성산업, 대성에너지와 GSE와 함께 이 세 종목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볼 종목은 이제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차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윗골이 달린 이 자리,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너무 과하게 욕심을 냈죠. 두 개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60일과 120과 240, 세 개네요. 이 한날에 세 개의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욕심에 좀 매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간 조정이 나타났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SH에너지도 화학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죠.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하면서 120선 위에 안착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SH에너지 화학의 차트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관련 소식과 투자 전략 또 노란톡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린 내용이 너무 짧다 생각하시면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 노란톡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에 앞서서 돈 워리 포트 공략주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에너지 보호주의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네 종목을 알려드렸죠. 그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저항권에 좀 가까운 종목, 특히 이제 구름층을 다 볼 수 있죠. SH에너지화학도 또 대성산업도 GSE도 대성에너지도 네 종목 다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또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구름층 상단을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중에서 구름층 상단에 가까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종목은 대성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종목 다 흐름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종목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죠. 어제 오늘 상승 탄력이 좋았고요. 또 이 종목이 이제 도시가스 관련해서 겨울철에 원래 수혜를 입는 종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미 에너지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수혜로 지난 2월 말에도 급등했고 4월 말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많아질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LNG의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용 그리고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동시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12개나 운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60억 나왔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에 발생했던 영업이익 160억을 1분기에만 다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750억이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이 종목은 일단 양수 겸장으로 봅니다. 양수 겸장이 뭡니까? 두 개의 패가 장을 부른다는 것이죠. 두 개의 재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이슈로 LNG 그리고 천연가스가 부족하다는 것, 천연가스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그 첫 번째 부분. 그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급등할 수 있고 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국내적인 부분, 그 글로벌 환경에서의 부분에서의 두 가지 수혜, 그래서 양수 겸장으로 꼽는데요. 자,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구름층 하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지만 구름층 상단은 매도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름층 상단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성에너지를 추천드립니다. 자, 매수로 보는 매수 가격은 13,500원 전후입니다. 13,5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13,500원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매수하면 좋겠고요. 매도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바로 공개를 하기 힘들고요. 노란 톡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7월 CPI죠. 예, 컨슈머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달에는 9.1%가 발표됐었죠. 9.1%가 발표됐고요. 이번에 예상되는 것은 이제 8.8%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요. 그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물가 지수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화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측치인 8.8%보다는 좀 낮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통화 정책에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CPI 그리고 PPI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미국은 내일 CPI 그리고 그 다음 날 P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에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데 중국은 내일 CPI와 PPI가 발표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갤럭시 언팩 행사를 내일 갖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바일 폰에 대한 언팩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제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 네 번째 시리즈를 공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폴더블 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접었다 폈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힌지죠. 힌지의 견고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힌지와 관련된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파인테크닉스의 흐름을 보십시오. 글로벌 언팩 행사가 사실 예고가 됐습니다. 예고가 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주가를 눌러버렸죠. 주가를 누르면서 오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글로벌 언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물론 폰의 구성이 잘 돼야겠죠. 폰의 스펙도 괜찮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 특히나 우리 주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힌지고 두 번째는 카메라 성능이죠.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카메라 성능인데요. 자, 카메라 성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나타난다거나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힌지의 견고함이 확인됐을 때 물론 제품이 좋다는 것이 확인돼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제 어떻게 이 제품이 글로벌 환경에서 잘 팔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언팩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짚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저점에서 지지받은 모습 보이죠? 바닥권에서 추세 연결 하단에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박스를 정해놓고 봐야 되겠죠? 박스 하단과 박스 상단을 정해놓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려드린 이 박스, 구름층 하단자리는 매수 자리, 그리고 구름층 상단 자리, 여기는 바로 매도 자리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힌지와 관련돼서 한 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KH바텍이라는 종입니다. 자, 이 KH바텍, 파인테크닉스처럼 좋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파인테크닉스가 위치는 좀 다르죠. 파인테크닉스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KH바텍은 구름층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층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위에 자리하면서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최근에 눌렸죠. 주가가 여기서 눌렸습니다. 눌린 다음에 그 다음 이 왼편에 보이는 저항을 돌파하면 바로 여기 241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KH바텍은 241선 저항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힌지와 관련된 것 외에도 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부품을 공급하는 여러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차근차근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의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도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한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KT가 있고
또 W 게임즈, 또 CS 윈드, 한원 시스템, 그리고 서울 반도체, 워닝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CJ 프레시웨어 이렇게 있는데 두 종목만 한번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원 시스템입니다. 자, 한원 시스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오늘 장중에 4%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일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좋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냐, 가깝게 보이는 저항대가 무엇이냐 그걸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겠죠. 자, 6월 초에 보시게 되면 이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흔적이 보이시죠. 그리고 평평한 구름층 상단이 왼편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1차적으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11,250원까지 올랐습니다만 11,300원, 11,350원 한 호가, 두 호가 또 두세 호가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이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중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241선 저항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대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구름층 상단의 저항대 그리고 241선 저항대가 있다는 거, 한원 시스템 이 두 가지 저항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자, 서울 반도체.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하여서 전체 이제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못하고 있죠. 근데 올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기록했는데 1분기 적자였죠. 2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자 상황을 모면하는 흑자 전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일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내일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 바로 제가 그려드린 이 모습의 형태대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을 안내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215-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로 의뢰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스튜디오 산타 클로스죠. 자, 이 산타클로스 겨울철 12월 달에 과연 상승이 이어질지. 작년도는 산타가 오지 않았네요. 작년 12월 달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거래 정지였다가 이제 상승이 조금씩 펼쳐지는 그런 미디어 관련 종목이죠.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크게 밀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할 때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 바 가운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름층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바로 여기 이런 평평한 자리, 특히나 이 평평한 자리. 이걸 꼭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평평한 자리가 길면 길수록 매물대 저항으로서의 효력이 강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예요, 별표. 별표 하시고 메모하세요. 별표. 평평한 구름층 자리가 길면 길수록 매물대로서의 저항으로 효력이 강하다.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메모를 꼭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구름층 상단 이렇게 평평한 자리 여기에 왔죠. 이걸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구름층을 만났을 때는 저항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왼편에 구름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이것도 저항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죠. 4월달, 5월달. 이것이 선행하여서 매물대 자리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행 스팬이에요. 앞서서 매물대 자리를 표기해 준다. 그래서 선행 스팬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매물대죠. 그래서 퐁당 이렇게 저항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저항이었죠. 평평한 자리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것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눌리죠. 평평한 자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평한 자리가 길었기 때문에 저항을 크게 맞아서 크게 밀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손절이냐? 손절하시면 안 되죠. 주가는 지지 받고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저항을 부딪히면 다시 또 지지, 그다음에 다시 저항,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는 그런 파동의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저항을 만났죠. 241선 저항과 일목균열배 구름청 상단 매물대 저항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지지를 받는 자리를 봤더니 바로 61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박스 전략으로 봐야 되죠. 박스권의 전략을 보시고 61선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241선 상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그런데 241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돌파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 바로 세 개의 추세 연결선, 고점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부딪히는 자리, 바로 이 포인트에서 매도 대응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정보 궁금하신가요? KCS요. KCS요? 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8,940원에 20%입니다. 20%요? 근데 대표님, 언제쯤 사셨어요? 이 종목? 대표님, 이 종목이 좀 오래됐는데요. 네. 안 움직이다가 요즘에 며칠 전에 한 번 또 움직이더니 윗골이 달고, 오늘도 또 움직이다 윗골이 달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장중에 매도를 하려다가 이렇게 부분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내려와 있고 또 매수가는 안 오니까 네. 자꾸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게 단기 목표가가 어떻게 되나 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뭐 때문에 사셨어요? 그냥 누가 사려서 샀어요. 누가요? 이 종목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거. 이거 뭐 하는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게 말해요. 참나.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이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사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길게 보지도 않고 그냥 잠깐 들어가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그날부터 물렸어요. 그날, 산날부터. 네. 이 회사는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로부터 물적 분할하는 회사이죠. 컴퓨터 물적, 그렇게 써있기는 그 컴퓨터 뭐 이렇게 그리고 써있는데. 수혜가 되는 부분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겁니다. 디지털 화폐요. 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종목인데요. 디지털 화폐 수혜주는 많이 있죠. KCS, KCT, 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다 디지털 화폐 수혜주가 돼요. 네. 근데 KCS는 오늘 노란톡방,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이 있는데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네. KCS를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요.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거기서 산 거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주 안 내리는 게 뭐예요? 구름층 상단의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다. 매물대죠. 네, 강한 매물대 저항 자리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매도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나왔거든요. 네. 자, 이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8,940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 가격에 와서도 매도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냥 대표님 주시는 데 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는 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부정적인 네. 측면은 뭐냐면 두 개의 저항을 오늘 더블 저항, 저는 더블 저항이거든요. 세 개가 뭐냐면 트리플 저항이고요. 네. 두 개의 저항을 부딪혔다. 첫 번째 저항은 뭐냐면 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그렇죠.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네. 두 번째로 뭐냐면 추세 연결, 세 개의 추세 이렇게 추세 연결 네. 보이시죠? 여기서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블 저항이죠. 맞습니다. 두 개의 저항이 작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강한 저항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더블 네. 저항을 맞고 나면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견디셔야 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의 조정을 견디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일단 안내를 드리고요.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볼까요? 네. 이 저항을 갔다 왔다라는 것, 그리고 높은 저항을 갔다 왔다는 것은 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네. 그 저항을 다시금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모습은 현재 일봉이라는 거죠. 아, 일봉의 네네. 저항 때 구름층을 써먹었다는 것은 이제 일봉을 접고 이제 주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바라봤을 때 역시 주봉에서도 뭔가 저항이 보이죠. 부딪힌 자리 여기 부딪힌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아, 26개 캔들, 그러니까 26주의 평균이죠. 26주 네. 고가와 저가의 평균. 그러니까 기준선도 강한 저항이죠. 아. 결론적으로 보면 트리플 저항입니다. 일봉에서의 2개의 저항, 주봉에서 1개 저항. 그러면 오늘 그 나왔던 가격이 그 뭐 7,500원대가 그 부분이 강한 저항대인가 보죠, 대표님. 그렇죠. 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제 노란 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죠?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KCS 어떻게 핸들링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네. 자,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네.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름층, 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주봉의 구름층 상단. 여기가 네. 8,000원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났을 때 6,500원부터 6,800원 사이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얼마요, 대표님? 6,500원부터 6,800원 사이요. 6,500원부터 6,800원 네, 매수라고요.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7,500원 이하로 낮추세요. 아, 네, 7,500원으로 낮추시고 매도 목표가는 8,000원부터 8,200원 사이. 8,000원에서 8,200원 사이. 8,200원 사이. 예, 그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한 말씀 잠깐 여쭙겠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번 움직여주고 오늘 움직이는데 밑꼬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그 저점이 약간 높아지고 거래가 터지는 건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며칠 관련해서. 있으면 또 한번 움직이겠죠? 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좀 고맙습니다.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노란 네. 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일양약품입니다. 네? 일양약품. 아, 일양약품인가요? 예, 예. 일양약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39,000원, 30%예요. 일양약품 39,000원 39,000원에 30%. 30%요. 예, 예. 자, 일양약품이 뭐가 좋아서 사셨어요? 아, 제가요, 이거를 한 2주 전에, 네. 한 3주 전에, 45,000원대에서 사가지고, 네. 5만 몇천짜리 가다가, 갑자기 그냥 하한가를 맞았어요. 네.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그냥 다 손절을 해버렸거든요. 하한가를 맞았다. 하한가를 맞은 종목 일양약품이 아니라 일동제약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일동제약. 예, 예. 예. 일동제약이죠.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예, 제가 손절을 해버렸어요. 아, 하한가 맞았을 때 손절을 하셨고. 예, 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조금만 가지고 그동안 이제 며칠 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그 단일가에 상한가를 치길래 그냥 또 좀 따라 잡았어요. 그래서. 아, 오늘 시간 외에서요? 예. 네, 시간 외에서. 예,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따라 잡았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고. 일동제약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시나요? 예,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일본 무슨 어떤 회사하고 무슨 제휴해가지고 같이 무슨 공동 뭐 개발한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정도로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일동제약은요. 예, 네, 안내 드려도 될까요? 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동제약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예, 하나는 일본의 시오노 세기 제약과 공동으로 예, 코로나 예. 치료제를 만드는 이슈가 있죠. 예. 예. 그 이름이 아마 조코바일 거예요, 조코바. 예, 네, 초코바가 아니고요. 먹는 예. 초코바가 아니라 조코바. 예. 그게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위암과 관련해서 위암, 예. 표적 항암제, 예. 표적 항암제 재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오늘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그 위암 표적 항암제와 관련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내일 이제 시가가 예. 10% 이상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예.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럼 차트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강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했죠. 크게 예. 상승했다가 밀린 자리가 어디죠? 구름층 상단이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예, 예. 여기가 강한 저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예.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예. 여기가 강한 저항이에요. 앞서서 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왜 거기서 밀렸는지를 안내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일동제약도. 예. 바로 여기서 크게 밀리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정말 많은 걸 배우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참 좋아요. 그래야 여기서 예, 이제 예. 매도하시면은 급락을 피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크게 예. 드릴게요. 크게 그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전 저점, 최저점을 깨지 않죠. 241선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241선에서 지지받고 급등. 그 다음에 눌림목인데 241선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바라볼 매도 저항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예. 여기도 저항대요. 여기 이렇게 예. 매물대, 구름차 상단. 여기도 저항대입니다. 예. 그럼 단기적으로 매도 저항대가 어디입니까? 이 가격 보이시나요? 여기? 이 가격 보이세요? 얼마예요? 예, 예, 예. 얼마입니까? 45,000원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거기서 정리하시고 이전에 손절에 대한 아픔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수익 실현하셔서 손절의 아픔을 꼭 치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신가요? 네, 세종 메디칼이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8,000원에 20% 제가 들고 있어요. 아, 8,0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한 보름 됐어요. 저 꼭대기에서 아, 샀어요. 꼭지에서 사셨네요. 꼭지에서. 네, 어떡해요? 아이고,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아유, 어떤 고지 방에 들어갔더니 이걸 주시더라고요. 네. 그 어떡해? 제 방송을 자주 보셔요. 네. 제 방송 자주 보시라고요. 그래야 네.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이 열려요. 네. 예, 종목이 좋다, 뭐 위로 가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면서 네. 그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주가의 흐름이란 게 상승하게 되면 더 상승할 것 같아서 위에서 사거든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냥 살 네. 것이 아니라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차트 보시면 아이구나 제가 매도 자리에서 샀군요. 이렇게 고백을 네.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세종 매도가 차트 보세요. 네. 요거 보이세요? 요거? 제가 그려드린 네, 요거? 네, 보여요. 요거 보이죠? 네. 요게 구름층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게 구름층이라는 거예요. 구름층이 뭐냐면 네. 매물이에요, 매물. 네. 사람들이 매수하면서 매도하면서 계속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바로 매물이거든요. 네. 그 매물대를 이렇게 구름층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네, 네. 어때요? 여기 오게 되면 어때요? 아, 빠지요. 본전 회복 심리. 네. 그 전에 작년도에 8,000원, 9,000원에서 샀던 사람들이 네. 그 가격대 오니까 아, 본전이라도 찾자. 그러면서 다 네. 던지는 구간. 네. 바로 그 구간에서 사신 거예요. 네. 매도 자리에서 사셨죠. 네. 여기가 매도 자리인데 매도 자리에서 사셨어요. 네. 그다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보여요. 어떤 선이 있죠, 선. 네, 선 있어요. 예. 이런 선이 또 지지 자리에 지지. 네. 예, 지지 자리에. 지지라는 것이 뭐 길거리에서 놓여 있는 찌찌 이런 것도 더러운 거 말 지지 말고 네. 지지는 이렇게 발을 내딛는 자리. 네. 발을 내딛고 버팀목이 되는 자리. 네. 그 자리가 바로 지지예요. 네. 매수하셨던 자리. 여기가 저항이고 네. 현재는 지지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지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매수. 조금 더 매수하세요. 네, 좀 더 매수할까요? 예, 5,6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네. 매수를 하시고. 네. 자, 일봉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제 상승해 나타나고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주봉이 뭔지 아세요? 주봉? 네, 주봉 알아요. 예, 일주 단위로 나타나는 모습. 네. 일주 단위에서 보게 되니까 또 네. 어떤 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네. 그죠? 네. 이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 네. 그래서 주봉에서 보니까 아, 뭔가 지지를 받고 있네. 그래서 제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매수하시고요. 어디서 매도하느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하나 보시죠. 요거 고점. 네,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보이시죠? 네. 요거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연결을 해보면
네. 연결했을 때 딱 만나는 자리 여기 있죠. 네. 바로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예,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네. 낮추세요. 평균 단가를 아. 얼마까지 낮추시냐면 네. 7,000원 이하로 좀 낮추세요. 아, 8천 이하로요? 예, 7,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네. 제가 이렇게 그어 보니까 네. 만나는 가격대가 네. 대략 7,000원에서 7,200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얼마요? 7,000원부터 7,200원 사이. 아, 7,200원이요? 예, 그 사이가 네. 오게 되면 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매수. 아니 매도. 매도. 네. 매수는 바로 여기 지금 맞아요. 여기 잘못했어요. 여기가 매수, 네, 맞아요. 여기가 매도. 네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추가로 종목 상담 받으시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항상 잘 궁금하신가요?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큐라크요. 아, 큐라클이죠?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10% 하고요. 예. 26,000원이요. 26,000원에 10%요. 네네. 예, 26,000원. 자, 이 큐라클 당뇨병성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죠. 큐라클 이 회사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 텔레비에서 그거 좋다고 사라 그래갖고 샀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경제 텔레비전 보시고 사셨군요. 네. 네. 이 종목 좀 안내를 드릴게요. 네. 26,000원에 사신 걸 보니까 매수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2달 아니면 3달 된 것 같은데. 그렇죠. 6월 달에 이제 26,000원, 27,000원. 25,550원인가 그렇게 줬거든요. 네. 제가 지금 차트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지금 화면에 지금 차트 보이시죠? 네. 네,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큐라클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특히 당뇨병과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네. 위산 당연히 실적은 안 좋죠. 왜냐하면 임상의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임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 안 좋아요. 그런데 언제 실적이 좋아지냐면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할 때, 기술 수출을 하면서 큰 금액이 들어오면 그간에 비용을 썼던 것이 한 번에 만회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인데, 자, 큐라클이 6월 달에 27,800원 갔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당뇨병성 신증과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급등이 나왔었는데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전에 27,800원 할 때는 구름층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름층 위에 있으면요. 구름층 위에 있으면 매물대를 지려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위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6월 달에 들어서서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종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주가 지수가 6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죠. 여기서 급락이 나타난 거예요. 6월 달에. 급락이 나타나면서 구름층 아래로 빠졌다는 거죠. 구름층 아래에 있어요. 그죠? 구름층 아래, 구름층이 이제 위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름층이 어떻게 보여요? 평평한 자리가 아주 길게 자리 잡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26,000원인데요. 여기 저항가가 21,7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26,000원에 사셨는데 21,700원에 팔기가 어렵죠? 어떠세요? 아니 계속 저거 뭐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21,000원이라도 하는 게 낫겠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18,000원대, 지금 18,000원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아 지금 추가 매수를 하라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네. 2만 원에서 21,000원으로 좀 낮추세요. 예, 그러면 저거 뭐냐 얼마를 사야지 저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0원대에서 매수하시다 보면 평균 네.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아, 예, 평균 단가를 21,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네. 최종 매도는 217 얼마라고요? 최종 매도는 얼마? 217 뭐라고요? 21,700원에서 매도하는 뜻입니다. 아, 네. 아셨죠? 네네. 예, 평단을 21,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매도는 21,700원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700원이요? 네네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롯데 지주고요. 롯데주주의 매수가 비중이요? 매수가가 4만 원이고 비중이 10%인데요. 4만 원에 10%. 네. 예. 지금 매수가까지 거짐 오기는 왔는데 조금 못 왔는데요. 네. 이게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제가 4만 원에 팔 수 있을지 좀 그거 좀 봐주세요. 네. 4만 원에 사셨으면은 굉장히 네. 오랜 시간 갖고 계셨네요. 예, 이게 좀 한참 됐어요. 예, 한참 되셨죠. 예. 아, 그래도 그 마음고생을 이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아, 예. 네, 저하고 연결이 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38,400원 왔으니까 네네. 이제 매수한 가격 4만 원대 거의 다가 왔죠. 네. 자, 매도 포인트를 제가 간단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네. 이게 이제 일봉의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 예. 일봉의 차트거든요. 예. 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38,400원 최고가 경신한 자리에 왔어요. 롯데지주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자, 일봉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예. 고점, 그리고 예.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 여기. 이렇게 예. 두 개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주가가 오늘은 38,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일봉에서 잘 안 보이면 이제 주봉을 보면 됩니다. 주봉.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딱 봤더니 어때요? 뭔가 위에 선이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선이 보이죠? 예. 여기 선이 강한 저항이에요. 아주 강한 저항. 어느 정도로 강한 저항이냐면 여기가 240주예요. 네. 4년 하고도 5, 4, 20 하고도 33, 40주니까 4년 하고도 거의 7, 8개월. 4년 7개월의 평균인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저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뭐. 강한 저항이 됩니다. 이제 그 자리가 네. 얼마냐면 4만 원대예요. 4만 원대. 그러니까 네. 이 매수하셨던 가격 4만 원대에서 4만 400원 그 가격대가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4만 원대에서 4만 400원 가격이요. 네, 4만 원부터 4만 네. 400원 오면 네. 매도로 대응하세요. 예. 예, 그러면 손해 안 보고 빠져 나오시게 됩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는데요. 예. 만약에 여기 이제 딱 240주선에 갔다가 예. 주가 빠지잖아요. 예. 그럼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셔서 알려주세요. 그때 롯데지주 매도했더니 주가 빠져요. 이렇게 얘기 꼭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 SNC고요. 예, 동구 SNC요. 7,000원에 20%예요. 7,000원에 20%. 20%, 네네. 이 종목 어떤 게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이게 요즘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그게 떠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가 되는 종목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동국 SNC가 이제 매수가가 7,000원이니까 네네. 어제 7,400원 왔을 때 매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매도를 못 하셨죠? 네, 못 봤어요. 혹시 차트를 좀 보시나요? 아니, 못 봐요. 차트 안 보세요? 네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청자님, 주식을 네. 할 때는 첫 번째 재무,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 재무, 재료, 수급,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는 것이 차트예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르는 히든 정보. 요렇게 5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수익을 내기가 쉽거든요. 네. 동구 SNC 재무 괜찮죠? 재무적인, 이 동구 SNC가 풍력 관련주죠. 네네네. 신재생 에너지, CS 윈드, CS 베어링, 그다음에 뭐 동국 SNC 이 종목들이 유명한 삼강 M&T까지 풍력 관련주 이 종목들 중에서 비교적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삼강 M&T 그리고 동국 SNC 이런 두 종목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는 것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라는 기후 대응 법안 그 법안을 내놓고 상원에서는 가결이 됐고 이제 하원에서도 가결이 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매기가 쏠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 오르고 또 태양광이 오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전통적인 그 에너지, 원유 쪽이 또 오르고 또 천연가스 오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저울추, 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의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됐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고점에서 수익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 빨리 이 수익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재무 좋고 또 재료 좋죠. 신재생 에너지, 풍력, 그다음에 수급 좋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흔적이니까 재무, 재료, 수급, 삼박자는 좋아.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인데 자, 차트를 보세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일봉상에서의 그려가는 이 저항대 하나, 둘,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났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바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항이 뭐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다시금 숙지하시면 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알려주고 특히 중장기 60, 120, 240.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자리, 구름층 상단의 저항 제가 자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릿수가 바뀔 때 앞자리가 9,000원에서 10,000원 바뀔 때, 그다음에 9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바뀔 때 자릿수 저항. 세 번째로는 추세 연결성, 고점의 추세 연결 상단 연결했을 때 추세 저항. 다섯 번째는 피보나치 기법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되돌림 반등의 한계치. 이런 데가 다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뭡니까? 추세 연결 상단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추세 상단에 부딪혔으니까. 그럼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때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지를 어디서 받을까? 일봉, 주봉을 봤을 때 지지 라인이 좀 멀어 보이죠. 여기가 이제 전환선이라는 자리, 9일간의 거래 평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선 자리. 자, 9일간의 거래 평균, 전환선 자리는 약한 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환선 자리에서 지지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기준선 자리의 지지, 이 지지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손절도 잘 하신다 그러면 일단 끊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끊고 저점에 왔을 때, 기준선 자리 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손절 잘 못해? 그러면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다시 안내 드릴게요. 나 손절도 괜찮아. 그러면 손절하시면 좋아요. 손절하시는 게 좋고, 난 손절 못하겠어. 차라리 추가 매수가 낫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이제 기준선 자리로 6,350원 부근이거든요. 6,35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그런 다음에 중간 가격인 바로 여기 한 6,800원, 6,900원 왔을 때 최종 정리.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손절 잘 하시나요? 네, 잘해요. 손절 잘 하시면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더 기술적 차트로 봤을 때 일봉에서 더 빠지는 모습, 주봉에서도 더 빠지는 모습.
예, 월봉에서도 더 빠지는 모습. 지지 자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거나 충분하게 눌렸다 생각할 때 그때 복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800원이나 900원 정도에 손절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매수는 6,3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는 네. 예, 매도는 6,800원, 6,900원 사이에서 네. 매도 대응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은 전화 02-326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성홀딩스인데요. 예, 신성홀딩스의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7,950원 비중 20%인데요. 17,950원이에요. 950원 비중 20%요. 예, 언제쯤 근데 제가- 사셨어요? 이게 한 2달 됐나? 제가 고점에, 완전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정말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고민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제 안내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 나오든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네. 덜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신성홀딩스 이 종목 먹거리 관련 종목이죠. 네네. 장, 된장, 간장, 고추장이죠. 네. 자, 신성홀딩스가 이제 6월 달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 근거가 뭔지 아시죠? 네네.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에 매기가 붙었죠. 네네. 예,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물가 수혜 종목으로 상승이 네네. 나타났어요. 근데 신성홀딩스의 이제 재무를 봐야 되겠죠. 재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69억, 1분기 25억,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 약간의 저평가.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계산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은 한 1,500억 정도. 그럼 네네. 지금은 이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서 30에서 40% 상승 여력이 있다. 요걸 이제 보시고요. 네네. 재무 좋다. 그다음에 재료, 물가 상승해서 자, 앞서서는 제가 에너지 보호주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각국에서 에너지 보호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천연가스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 안내도 드렸고 그에 수혜가 되는 종목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제 식품 보호주의죠. 식품 보호주의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이 짧아서 식품 보호주의와 관련된 수혜주를 안내를 안 드렸었는데 이 신성홀딩스가 바로 식품 보호주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네네. 신성홀딩스, 샘표 식품, 바로 이런 네. 종목들인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재무 좋고, 재료 좋고. 수급을 한번 살짝 볼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에서 좀 아쉬움은 좀 있네요. 개인들이 주로 사는 흔적. 네네. 외국인은 좀 팔았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재무, 재료, 수급 본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죠. 네네. 차트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겠어요? 바로 121선입니다. 네네. 121선은 6개월 거래 평균이거든요. 네. 6개월 거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네네. 그 매수를 이제 17,950원 하셨으니까 지금 9,8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평균 낙가가 어느 정도로 낮춰지냐면 한 13,000원? 가급적이면 13,000원 부근으로 좀 낮추세요. 평단을. 네네. 평단을 낮추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네네. 어떤 자리예요? 예,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네네. 바로 구내성 상단 매물대 자리예요. 네. 여기 저항대인데 저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이 자리가 이제 14,000원 부근인데 한 13,900원 정도 보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단을 가급적 13,000원 이하로 낮추시고요. 13,900원의 매도 목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자리 하시라고요. 지금 자리. 예, 지금 예, 자리에서요. 9,800원부터 10,000원 사이. 네네네.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매도 목표가가 네. 얼마라고요? 아까 얼마라 그러셨더라? 139. 예예. 139입니다. 예예, 13,900원. 예,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 중간 과정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원래 그냥 테스나라는 종목이었는데 두산에 인수가 됐죠. 두산에 인수되기 전에 인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죠. 주가 상승했다가 인수가 되면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상대할 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지만 그 기대감이 상쇄되는 그런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꼭 팁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61선 하향, 그 다음에 121선도 하향, 241선 하향.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이 하향을 하게 되면 하향하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세 개의 저항선이 다 하향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만나는 저항대가 또 약한 저항이 아니라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61선 저항은 약하다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세 개의 저항대가 다 우하향하게 되면 61선 저항도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37,000원인데 제가 보는 매도 목표가는 33,000원부터 33,500원입니다.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다면 3만 원 이하에선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매도 목표가를 33,000원부터 35,000원 사이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국도화학은 말이죠.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죠. 작년도에 2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올해 1분기 350억, 추정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4,5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좀 소외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주가 상승 탄력이 중간중간에 크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최근에 거래량이 미미하죠. 거래량 급증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자, 주가 상승도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해드렸던 두산 테스나는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랐죠.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121선이 완만해지죠. 완만해집니다. 그럼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120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61선 어때요? 61선이 하락하다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241선도 마찬가지죠. 241선도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이라 하더라도 중장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떤 형태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두산 테스타는 61선이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61선이 강한 저항이 아니라 약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 보이는 121선이 강한 저항입니다. 121선이 53,700원 정도 되니까 49,500원 매수하셔서 이제는 수익을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다 했고요.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격 제시는 다 못 해드립니다. 1:1 종목 상담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한 거 그리고 매도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관점에서의 권유도 해드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돈으로 스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